고양시 소식을 가장 꼼꼼하게 전해드리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오래간만에 식사동 트램 이야기, 그리고 덕양 분구안, 장안 공공주택 남은 분양 물량은 얼마나 되나, 시청 이전 논란의 불똥튄 요진 특혜 의혹, 뭐 이런저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식사동 트램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지난주에 그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동 통장님들을 이렇게 먼저 만났어요. 네. 자, 그 자리에서 관심있게 논의된 게 그 교통 문제였다 그래요. 시청은 경유해서 오게 돼 있는데 시청이 빠져나가면은 혹시 트램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식사동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고 이동환 시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식사동 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조기 착공을. 시장이 된 이후에 트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날도 트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트램은 도로 한 개 차로를 전용 차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지장을 많이 준다. 거기다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적자 운영에 대한 고양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날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이걸 강조해요. 고양선이 시청까지 오게 돼 있는데 고양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 즉 식사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합니다. 트램은 이미 결정이 됐죠. 네. 트램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옵션이에요. 1옵션이고 그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2옵션으로 고양선을 연장해볼까 라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가. 그랬을 때 고양선을 연장을 하게 됐을 때 트램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건 확정된 아니긴 한데, 고양선을 추진한다고 하는 순간 트램도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철도 노선은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철도가 두 개가 깔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트램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양선이 된다 하더라도 한 20년 뒤쯤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동환 시장님의 신분당선 일산 연장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분당선 일산 연장도 식사, 풍동 뭐 이렇게 경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그쪽으로 세 개의 철도 노선을 지금 같이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 더욱더 없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즉 삼송까지 연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당선을 일산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긴 했으나,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신분당선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지난 21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직접 육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지금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까지도 어려운데 일산까지 되겠느냐, 이 얘기도 가능하고, 일산까지 된다 하더라도 뭐 고양선도 있고 트램도 있는데 이건 또 진짜 뭔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식사동에 도추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 도시철도 추진연합회. 그렇죠. 여기서 식사동 트램을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바랬었고, 오랫동안 이제 중심이 됐었죠, 추진에. 트램에 관심이 없는 이동환 시장, 이거 우리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동환 시장이 계속 트램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우리 대규모로 집회 다시 열고 식사동에 어떤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희망 고문, 요거를 이렇게 좀 구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난주에 그 창릉동에서 주민 설명회 하는 자리에 이성우 기자랑 저랑 둘이 다 이제 한번 가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담당 부서 과장님이 핵심적으로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과거에
준비됐던 안이 있고 새롭게 그린 지도가 있어요. 예.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3년 전에는 지금 이 안, 지금 뒤에 있는 이 지도 안으로 보이시죠? 주민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안으로 이 안으로 밀어붙였었는데 네. 이게 안 됐습니다. 자, 이때는 덕양 북구 남구로 일단 가칭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지도 한가운데 있는 원신동입니다. 원신동. 네. 자, 원신동에 사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네. 시의회 피켓팅도 하고 막 집회를 했어요. 원신동이 삼송 2동, 삼송 1동이랑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가 같아야 된다. 네. 우리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 반대다. 근데 왜 반대했냐면요. 네. 원신동에 네. 삼송지구 택지개발 음.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혼마을. 이 신혼마을이 딱 여기 그 삼송 2동이랑 1동 사이에 옴팍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지도에. 네네. 거기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즉 우리는 삼송지구가 동이 약간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같다. 같은데 우리가 구가 분리돼 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 삼송지구라는 프리미엄, 사실 덕양구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쌌던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집값 타격이 있다. 이렇게 사실 본 거예요. 그 문제를 조정한 게, 자, 지금 보는 요 지도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존 안도 보여주고 네네. 새로운 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안을 보시면은 지금 A구, B구라고 돼 있죠. 네. 구는 지금 명칭은 지금 아직 네이밍을 정하지 않았는데 네. 원신동이랑 관산동, 고양동 이 세 가지 동이 지금 그 삼송 쪽으로 지금 붙었어요. 네네. 대신 떨어져 나간 동이 있죠. 네, 아래쪽에. 예, 아래쪽에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사실은 행신동입니다. 맞아요. 행신 1, 2, 3, 4동이 다 왼쪽으로 갔어요. 이제 삼송, 원흥, 지축,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창릉, 신도시 이렇게가 하나로 묶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인구가 좀 있는 그 원당, 그 다음에 화정, 그 다음에 행신, 그 다음에 덕은지구 이렇게가 또 이제 하나로 묶이고,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좀 균형이 맞고, 네, 인구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제 나눌 수 있다 이런 안이네요. 구 이름을 정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데 네. 뭐 남구냐 북구냐 뭐 동구냐 서구냐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냐 사실 별로잖아요. 지역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 특징이나 역사성 이런 걸 담아야죠. 그렇죠. 그런 게 담겨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3년 전에는 예시로 들었던 게 행주구, 그다음에 오른쪽은 창릉구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이름으로 정해질지 네. 이것도 이제 관심사고 왼쪽에 A구라고 했을 때 네. A구에는 지금 현재 덕양구청이 있습니다. 화정동에. 화정에. 예. 근데 B구에는 아직 구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아마도 자리가 된다면은 창릉 신도시나 삼송지구에 네네. 그 새로운 청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구역이 어디로 나뉘느냐, 예. 또 각 구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예. 그 다음에 청사를 어느 위치에 하느냐, 뭐 요 정도의 이제 논란이 좀 남아 있겠네요. 네. 장항지구가 어디냐면은 제1자유로 에서 일산 쪽을 바라보면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타워 크레인이 보입니다. 공공분양은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그리고 행복주택, 여기 임대주택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2,680호 중에서 한 400여 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84% 정도가 사전 청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예. 나머지 청약 일정은 아직까지는 좀 미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민간 분양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간 분양이 가장 많죠. 3,628가구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민간 분양은 늦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분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공공분양 물량을 짓고 있는 먼저 거고, 짓고 있는 거고. 분양도 다 끝났다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민간 분양이 남아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쯤 돼야 물량 공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복주택, 예. 임대주택 여기도 좀 보면은 전체 3,300여 호 중에서 한 27% 정도가 지금 청약이 완료가 된 상태니까 한 예. 70% 이상은
한 2,400호 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올해 9월 정도에 또 청약이 시작된다고 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게 대중교통이 좀 그러니까 열악하다. 이런 불만은 좀 있습니다. 이쪽을 트램으로 어떻게든 연결해 보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도시개발 전에 같이 한번 계획을 세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동환 시장님은 트램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램은 대중교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동환 시장님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또 관심이 가거든요. 뭐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은 하루빨리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동환 시장님이 이제 공약으로 그 창릉에 제2의 호수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설계하는 초기 안에는 창릉천 주변으로 인공호수공원 안이 있었습니다. 담겨 있었어요. 담겨 있다가 한 2년 전에 그 안이 폐기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동환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다시 추진한다. 폐기가 됐으면 왜 폐기됐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그때 관리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돈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창릉천하고 옆에 있는 택지 쪽하고 고도차가 맞지 않아서 수심표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수심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규모 토목공사도 필요하고 특별한 어떤 유지관리 기술까지 필요하다. 근데 그 기술이 좀 확보되지 않을 것 같다.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결국은 비용 문제예요. 제가 이제 LH 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LH 차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다.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되고 극복이 안 된다면은 그 차는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 영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용역에 들어갔다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진을 한다는 것인데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다음에 뭐 호수공원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연말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영역은 이제 내년 8월까지인데 영역이 끝나기 전에는 가능성이 된다 안 된다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취재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진도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기업을 제대로 입주시키는 것, 이게 정말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예상되나요? 그 땅을 공급하는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한참 멀죠? 자, 그래서 이제 부지 가격이 얼마인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다. 김포의 한강 시내폴리스, 뭐 여기 이런 데가 산업단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평택도 있습니다. 이런 데랑 비교해 보니까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는 평당 가격이 690만 원이에요. 한강 시내폴리스, 김포가 450만 원. 그다음에 평택이 340만 원대.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김포가 더 싼데 일산으로 올까? 약간 이런 우려가 있고요. 송도랑 비교해 보니까 송도는 너무 싸더라고요. 103만 원, 100만 원입니다. 해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해법이 하나, 지금 뭐 지원제도가 하나 있다, 고양시가. 보니까 평당 8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지원합니다. 이런 그 토지 매입비 지원, 이거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는지 요거를 좀 저희가 보면은 경쟁력이 있나 요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입주 의향서 받은 기업이나 이런 데 좀 윤곽 드러난 데가 있나요? 한 300개 기업 정도 됩니다. 300개.
근데 이제 고양시가 그 기업들 리스트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그래요? 그거는 공개가 힘들다. 아직 이제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대신 이제 300개 기업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모았거든요. 그 이후에 최근에 2년 동안에는 몇 개나 추가됐냐 물어봤더니 요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 20개에서 30개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 구체적인 이런 가격, 그 다음에 공급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그때 전체적으로 윤곽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백석동 요진으로 이제 자꾸 이사 가겠다고 하니까 네. 요진 쪽에 고양시가 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를 남동주 기자가 썼는데 네네.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자, 특혜 의혹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백석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벨라시타 상가 건물 여기도 요진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상권이 살아나면서 집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또 요진에게 안겨주는 결정 아니냐. 두 번째는 시청 백석 이전을 고양시가 결정한 시기, 그리고 요진건설과의 업무 빌딩 기부 체납 소송을 하다가 요게 종료된 시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양시가 항소를 포기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업무 빌딩에 얼만큼을 기부 체납 받을 수 있냐, 요게 이제 소송의 쟁점이었는데 이게 대법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고양시가 끝내버렸어요. 그쵸. 2심에서 끝냈죠. 네, 끝내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백석으로 가겠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거는 앞뒤가 좀 맞물리는 게 있다. 우연치고는 너무 좀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시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고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그 요진건설 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 변경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 중에 한 명이 이동환 현 시장이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근데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한 것과 그걸 결정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해명을 좀 했습니다. 업무 빌딩에 대한 소송전을 빨리 끝내버린 거, 거기에 네네. 대한 해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고양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2심 판결을 통해서 예. 고양시가 받을 수 있는 기부 체납 규모가 이미 결정이 됐고 3심은 요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거 더 시간을 끌어봐야 고양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다라는 게 별로 없을 거다. 여기서 이제 소송을 끝내야 예. 빨리 그 건물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는 거니까 이건 시간을 오래 끌수록 우리에게 뭐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빨리 되는데 오히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소송전을 끝낸 것이다. 이런 네네. 근데 의견이네요. 그 시점이 정말 우연히 시청 결정을 하는 그 시기랑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주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최초로 예. 20만 원씩을 예.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고양시에서도 요 난방비, 특히 좀 저소득층, 예. 요런 서민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회에서 22일 날 화정역 광장에서 에너지 지원금을 고양시에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리고 또 한국전력 이런 데가 적자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 그 직원들, 임원들 보니까 엄청 고액 연봉자들이더라.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고액 연봉 받으면서 그 적자를 이유로 난방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는 국민정서랑 너무 안 맞는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그러니까 고양시가 예. 좀 발벗고 나서서 옆에 있는 파주시 봐라. 우리 고양 시민들 바로 옆에 있는데 복지 예산 등을 대규모 이렇게 삭감하기도 했는데, 자, 그런 박탈감을 좀 상쇄하는 차원에서 한 30만 원씩 이렇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좀 지불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에 뭐 야트막한 산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일산이라고 하지만은 산이 한 개는 아니죠. 일산 쪽에도. 네. 예, 황룡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탄현동에. 네. 예, 탄현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그 산인데 이 황룡산 등산로
예, 등산로가 갑자기 막혔다. 네. 황룡산 정상에 갈 수가 없다. 예, 철조망이 갑자기 놓였다. 이거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시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죠. 네. 이 정상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 이제 전주 이씨 땡땡땡파 모 문중의 문중 땅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예. 문중 땅을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통행하도록 뒀는데 예. 아 이거 자꾸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울타리에 철조망 치겠다 그러고 하루아침에 철조망을 치신 거예요. 왜 이거를 굳이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막았을까요? 자, 한간에는 우리가 무슨 여기 통행료 받으려 그런다, 시랑 예. 무슨 뭐 협상에서 뭐 얻어내려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일체 없다. 그럼 오해하지 말라. 그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선산에 이 길이 생기면서 워낙 다니는 사람도 많고 네. 산림도 훼손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그 반대쪽이 파주 쪽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예. 근데 어물쩡 우리 그 개인 사유지까지 무연고 묘지가 들어서기도 지금 한다. 우리 문중 땅까지 갑자기 묘지가 생기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이 문중의 대표단이 결정을 하기를 아 여기 울타리 치고 우리 문중 땅을 좀 지키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뿐이다. 지금 이제 고양시에서는 정상까지 가는 길을 예. 지금 폐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내 현수막을 붙이고. 자 그러면은 사유지가 아닌 길로 고양시가 길을 정비하면 어떨까요? 거기가 예. 고양시 땅이 아닙니다. 고양시에서 올라와서 파주시를 잠깐 거쳐가는 그만큼의 길을 네. 파주시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여기를 본인들 어떤 누리길도 아닌데 예. 그걸 해줄 리도 없고 파주시는 예. 그래서 여기도 장기적으로 택지 개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잡종지로 이미 전환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개발할 때를 거기 누리길을 정비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 뭐 도의원, 시의원 다 쫓아가 봤는데 예. 사실은 어떤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황룡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중간에서 끊겼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양시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 택지 개발하면서 기부 체납 받는 LH 그 땅에다가 가깝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근린 녹지공원을 잘 조성하겠다. 그 정도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